어둠 속의 목소리.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빛나는 빌딩 숲속 KS그룹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33의 나이에 이미 거대한 기업을 손에 쥔 그는 조용히 앉아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태블릿이 켜져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는 며칠째 그를 사로잡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원이 아니었다. 파도가 바위를 깎듯 그의 무감각한 영혼을 조금씩 부수고 들어오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난 씨의 다시 재생해. 그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비서는 이미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다시 한번 펜트하우스 전체를 감쌌다. 그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마치 낡은 폐허 속에서 홀로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민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토록 순수한 원석 같은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누구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녹음실에서 테스트용으로 보낸 수많은 샘플 중 하나였고 해당 목소리의 주인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비서의 대답에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그럼 그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은 누구지? 확인 결과. 현재 저희와 계약한 성우 박은미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박은미 씨 측에서는 그저 재미삼아 부른 것이라며 본인이 진짜 그 목소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그는 수많은 사기와 위선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얕은 술수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박은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촉망받는 신인 선구이자 뛰어난 미모로 이미 업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는 박은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받은 영혼의 울림 같았다.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시각, 서울의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 안쪽, 반지하 방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좁은 방, 그 안에는 이불 하나와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였다. 이 방의 주인은 20살의 이진숙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붓기가 빠지지 않아 일그러져 있었고 왼쪽 팔에는 거대한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이모인 박수영과 사촌 박은미의 손에 의해 생긴 상처였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이 무능한 년아. 수연이 진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내 목소리 하나 덕분에 우리 은미가 KS그룹과 계약하게 됐는데. 그깟 일 좀 했다고 불평해. 진숙은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그 목소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진숙은 유일한 혈육인 이모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모와 이모부는 진숙의 상속 재산을 탐냈고 그들의 딸인 은미는 늘 진숙을 질투했다. 그러던 중 진숙의 목소리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진숙을 감금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이용해 은미의 성공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까지 KS그룹에서 요구하는 녹음 파일 2개 더 만들어. 만약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때는 이 정도 상처로 안 끝날 줄 알아. 은미가 진숙의 뺨을 거칠게 때리며 덧붙였다. 진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본능과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미한 희망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낡은 녹음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그 목소리가 언젠가 그녀의 자유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숨겨둔 핸드폰으로 KS그룹의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그의 사진을 보며 진숙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과는 다른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렴풋한 구원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은미의 옷을 입고 화장을 지운 채로 녹음실로 향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은미의 뒤에 숨어 은미의 연기를 도왔다. 은미가 입만 뻥긋하면 그녀는 뒤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주변 스태프들은 은미의 완벽한 립싱크에 감탄했고 아무도 그 그림자 같은 존재, 이진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주는 직접 녹음실을 찾았다. 그는 은미의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울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토록 가볍고 화려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미의 옆에 서 있는 초라하고 왜소한 여자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붓기가 빠지지 않은 얼굴은 어색한 화장으로 덮여 있었다. 민주는 그 여자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녹음이 시작되었고 은미의 입이 움직이자 그토록 그가 찾아 헤매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다른 사람인데 목소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음색 그대로였다. 그는 예민하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은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눈앞의 상황이 조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녹음이 끝나자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다음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미련 없이 녹음실을 떠났다. 뒤에 남겨진 은미는 당황했고 진숙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서 어떤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진숙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이 거대한 남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미약하지만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내었다. 김민준이 녹음실을 떠난 뒤 그의 비서는 즉시 박수영과 박은미에게 연락했다. 김민준 회장님께서 다음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서의 말에 수영과 은미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이제 그들은 진숙의 목소리를 이용해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다. KS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주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 여자,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조사해봐. 박은미와 그녀의 관계, 그리고 왜 은미는 그녀의 목소리를 사용했는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시는 비서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박은미 씨가 KS그룹과 계약을 맺게 되면 내 관심은 계약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 목소리의 진정한 주인이야. 이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든 조작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민준의 눈눈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뚫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해 있었다. 그는 단순한 목소리에 대한 집착을 넘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어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진숙이라는 여자가 이 모든 거짓말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박수형과 박은미는 KS그룹과의 계약을 앞두고 진숙을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숙의 핸드폰을 빼앗고 그녀가 갇혀있는 반지하 방의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햇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진숙은 마치 거대한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오직 목소리를 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진숙아, 네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너의 얼굴을 보고 실망할 거야. 널 보호해 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수연이 위선적인 목소리로 진숙을 달랬다. 진숙은 그 말에 침묵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박은미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재능이 아니라 진숙의 목소리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왜 자꾸 그 못생긴 애 목소리를 써야 하냐고. 은미가 분통을 터뜨렸다. 은미야, 진정해. 김민준 회장은 너의 얼굴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빠진 거야. 일단 계약을 맺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아. 수연은 딸을 다독이며 악마의 속삭임을 건넸다. 그들은 진숙의 목소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그녀를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려는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진숙은 이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숨죽여 울었다. 이 세상에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둔 낡은 MP3 플레이어를 꺼내 그녀가 부른 노래들을 다시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진숙은 MP3 플레이어에 녹음된 파일들을 어떻게든 외부로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파일들은 그녀가 갇혀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낡은 USB를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이모의 날카로운 시선에 발각되고 말았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수연은 진숙을 거칠게 밀쳤고 진숙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USB는 산산조각이 났다. 진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진숙을 짓밟으며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우리 거야. 잊지 마. 며칠 후 KS그룹 본사에서 박은미와 박수연은 김민준과 마주 앉았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펜은 박은미의 손에 쥐어 있었다. 민주는 은미의 들뜬 표정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계약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준의 말에 은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진숙의 삶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진숙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제 삶은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불안정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고갯짓을 탓했다. 비서는 즉시 박은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밀었다. 간단한 음성 테스트입니다. 계약 절차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미는 마이크를 향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된 목소리와 미묘하게 달랐다. 민주는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가 찾던 것은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었다. 계약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한마디에 은미와 수연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민준은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진숙이라는 그 여자, 반드시 찾아내. 그녀의 삶.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와.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박은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민준이 계약을 보류하고 떠난 후 박은미와 박수현은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진숙의 탓으로 돌렸다. 네가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빌어먹을 년, 수연은 진숙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진숙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모의 폭력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고통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김민준 회장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은미가 울먹이며 수연에게 물었다. 걱정 마. 은미야,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잡을 거야. 김민준은 그 목소리에 미쳐 있어.
그가 그 목소리를 포기할 리 없어.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줄 거야. 수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진숙의 목소리를 이용해 김민준을 완전히 속이려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숙에게 한층 더 가혹한 훈련을 시켰다. 진숙은 목소리가 상할 정도로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한편, 김민주는 진숙에 대한 비서의 보고를 받았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2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친척인 박수연 씨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박수연 씨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진숙은 외부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은미 씨와는 사촌 관계이며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박수현 씨의 감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손해를 입을 뻔한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박은미와 박수연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그저 돈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민주는 즉시 변호사를 소환했다. 박수현이 이진숙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그리고 박수현과 박은미가 이진숙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증거를 찾아와.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은 비서와 변호사를 압도했다. 진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고 잠시라도 멈추면 이모의 폭력이 이어졌다. 그녀의 몸은 멍자국으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모와 은미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숨겨둔 낡은 mp3 플레이어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언젠가 그녀의 자유를 되찾아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노래 가사에 자신의 절망과 희망을 담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 고통은 언젠가 끝날 거야. 이 노래는 나를 구원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진숙은 은미가 새로 녹음한 음반을 들고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 은미는 민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 KS그룹 본사로 향했다. 진숙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은미가 집을 비운 사이 낡은 핸드폰을 찾아 KS그룹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메시지를 썼다. 김민준 회장님, 저는 박은미의 사촌 이진숙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저는 감금되어 있으며 당신이 듣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진숙은 핸드폰을 부수고 숨겼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메시지가 민준에게 전달될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믿어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김민주는 박은미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그녀가 가져올 음반이 녹음실에서 조작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제목이 없는 이메일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졌고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민주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진숙의 메시지에서 그녀의 절박함과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 경찰을 불러. 그리고 박은미가 들어오면 그녀를 막지 말고 그녀가 가져온 음반을 재생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박은미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음반을 건네주며 말했다. 회장님, 이 음반은 저의 진심을 담은 것입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민준은 말없이 음반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래는 진숙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노래가 끝나자 민주는 눈을 뜨고 차가운 눈빛으로 은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은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변호사와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은미를 향해 말했다. 박은미 씨, 당신은 사기와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은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절규했다. 아니야,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이진숙이 날 속인 거야. 박은미의 절규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음반의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은 당신의 이모인 박수연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민준의 말에 은미는 몸을 떨었다. 그녀의 모든 속임수가 낱낱이 드러나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다. 경찰은 은미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녀는 흐느끼며 회의실을 나갔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이진숙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를 움직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진숙이 있는 곳으로 가자 민준이 비서에게 말했다. 비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진숙이 갇혀있는 반지하 방으로 향했다. 그 시각, 반지하 방에서 진숙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은미가 KS그룹에 간 후 이모인 박수연은 진숙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라고 소리치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진숙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모가 돌아오기 전에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었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낡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칼로 이모에게 저항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싸울 힘이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수현이 분노에 찬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다. 이 빌어먹으련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수연은 진숙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숙은 눈을 감고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칼은 바닥에 떨어졌다. 수연은 진숙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리쳤다. 진숙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나는 네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제 내 목소리는 아무 쓸모도 없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진숙을 짓밟으며 소리쳤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수연은 당황하여 진숙의 몸을 발로 차고 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박수현은 눈앞에 서 있는 경찰과 김민준을 보고 경악했다. 민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수연의 뻔뻔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진숙은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진숙을 모릅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진숙이 있었다. 민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진숙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진숙 씨, 정신 차리세요.
진숙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해주러 온 거죠? 민준은 진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진숙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민준은 진숙을 안아들고 방을 나섰다. 수현은 민준의 행동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진숙은 나의 조카야? 민준은 수현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당신은 조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될 겁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의 말에 수연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고 수연은 흐느끼며 끌려나갔다. 김민준은 진숙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전문의를 불렀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진숙은 침대에 누워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꿈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당신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말에 진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희망이었고 그녀의 구원이었다. 민준은 진숙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진숙은 민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을 잃은 후의 외로움, 이모와 은미의 학대, 그리고 목소리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 민준은 진숙의 이야기에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내면과 순수한 영혼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숙은 민준에게 물었다. 왜 저를 믿어주셨나요? 왜 저를 찾아오셨나요? 민준은 진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진숙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이진숙은 김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멍투성이었던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 그는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진숙은 민준의 따뜻한 배려에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늘 고통과 학대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친절하고 존중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였고 그녀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친절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민주는 그녀를 위해 셰프를 불러 그녀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게 했다. 진숙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에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여린 모습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진숙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고 그녀의 얼굴의 붓기도 점차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진숙 씨,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진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저에게 고통만 주었어요. 저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을 구원했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숙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민준은 진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민준의 말에 진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연민이 아닌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숙은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한 사람을 만났다. 한편, 박수형과 박은미는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숙을 비난했고 민준을 저주했다. 그놈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 우리가 진숙이를 잘 대해줬는데 그놈이 진숙이를 꿰어서 우리를 배신하게 만든 거야. 수연은 소리쳤다. 은미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연은 은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야 해. 진숙이가 우리를 비난할 증거가 없어. 우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해. 그러면 그놈들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야. 수연의 눈에는 다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진숙을 폭행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진숙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모든 것이 진숙의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연의 주장에 혼란스러워했다. 진숙의 몸에 있는 멍자국은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수연은 진숙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숙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진숙은 민준의 변호사와 함께 수연과 은미를 만났다. 수연은 진숙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진숙, 너는 왜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진숙은 수연의 뻔뻔한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요.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어요. 나의 꿈을 짓밟았어요. 수연은 진숙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정신병자야. 모든 것이 너의 망상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야. 진숙은 수연의 거짓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민준이 진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진숙 씨, 당신의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 민준의 말에 진숙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폭행하고 감금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한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진숙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다. 그녀는 진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진숙의 단호한 목소리는 박수현의 뻔뻔한 거짓말의 균열을 일으켰다. 수연은 진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진숙의 순수하고 나약한 영혼을 짓밟고 이용해 왔지만 이제 진숙은 더 이상 예전의 진숙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결의는 수연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경찰은 수연의 주장과 진숙의 증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김민준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경찰관님, 이진숙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수연 씨와 박은미 씨가 이진숙 씨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KS그룹을 상대로 사기 계약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연과 은미는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민준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들에는 진숙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수영과 은미가 진숙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내용의 통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수영과 은미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민주는 진숙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진숙은 경찰서 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다. 민주는 진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진숙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진숙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진숙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진숙 씨, 당신의 목소리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진숙은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진숙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진숙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진숙 씨,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당신은 가수로서 재능이 있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저에게 고통만 주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주는 진숙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억지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은 민준의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민주는 진숙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진숙은 민준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민주는 진숙의 단호한 결정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존경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진숙은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 후 진숙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을 구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숙은 라디오에서 자신이 불렀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날 밤, 진숙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진숙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진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김민주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은 벅차올랐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당신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밤늦게 민준은 진숙의 작은 원룸으로 찾아왔다. 진숙은 초라한 자신의 방이 민준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진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세상에 드러낼 때입니다. 진숙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업가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진숙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민주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와 작곡가, 그리고 스태프들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고 풍부해졌다. 그녀의 노래에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진숙의 옆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훈련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담을 음반을 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알릴 홍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박수현과 박은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진숙의 성공 소식을 듣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들은 진숙을 비난하고 저주했다. 그 년이 우리를 배신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수연은 소리쳤다. 은미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 수연은 은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진숙이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 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수연은 감옥에서도 진숙을 향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진숙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가 정신병자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다. 그녀는 진숙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싶었다. 진숙의 데뷔 무대는 KS그룹이 후원하는 대형 콘서트였다. 수많은 팬들과 언론인들이 그녀의 무대를 보기 위해 모였다. 진숙은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으로 손을 떨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숙 씨, 당신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민준의 따뜻한 말에 진숙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의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통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난 후 관객들은 진숙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진숙은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무대가 끝난 후 진숙은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은 진숙을 품에 안고 말했다. 진숙 씨,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민준은 진숙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진숙은 그의 입맞춤에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진숙의 성공적인 데뷔는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모든 차트를 휩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언론은 그녀를 신데렐라 가수라고 불렀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김민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다. 그는 진숙의 모든 활동을 세심하게 관리했고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진숙은 민준의 헌신적인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민준은 진숙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매료되었고 진숙은 민준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반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관계를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박수연은 진숙의 성공 소식을 듣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녀는 진숙을 파멸시키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교도소 안의 변호사를 통해 진숙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다. 그녀는 진숙이 사실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연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진숙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고 그녀를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진숙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집안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숨어야 했다. 민주는 진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수연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했다. 하지만 수연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조작했다. 민주는 이 모든 일이 수연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진숙은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낼게요. 민준은 진숙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진숙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진숙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진숙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다. 진숙 씨, 저는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숙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민준은 진숙의 단호한 결정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존경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진숙은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민주는 진숙의 고백에 놀랐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진숙을 품에 안고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이진숙과 김민주는 박수현의 거짓말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수연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민주는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수연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수연이 진숙의 유산을 횡령하고 그녀를 학대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진숙은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진숙은 민준에게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박수현은 자신의 거짓말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초조해했다. 그녀는 민준의 반격에 당황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진숙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진숙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진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변호사들은 수연이 진숙의 유산을 횡령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 증거들에는 수연이 진숙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기록과 진숙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에 대한 거짓된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수연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민주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진숙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수연의 죄를 밝히려고 했다. 언론은 민준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진숙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주목했다. 그들은 진숙이 수연의 거짓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연의 거짓말이 밝혀지자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과 진숙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감옥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진숙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진숙을 파멸시키고 싶었다. 수연은 교도관에게 거짓말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숙을 찾아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진숙의 행복을 빼앗고 싶었다. 수연의 탈출 소식은 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즉시 진숙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동원했다. 그는 진숙에게 말했다. 진숙 씨, 박수현이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진숙은 민준의 말에 불안해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과 용기를 믿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요. 저는 수연과 맞서 싸울 거예요. 저는 저의 진실을 증명할 거예요. 민준은 진숙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진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날 밤, 진숙은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편안하고 안전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믿었다. 박수현의 탈출 소식은 진숙과 민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수연이 진숙을 해치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준은 진숙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동원했고 진숙은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믿었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수현은 진숙의 펜트하우스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녀는 진숙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진숙의 방으로 향했다. 그때 민준이 진숙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진숙을 보호하기 위해 수연과 맞섰다. 박수연, 당신의 죄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은 민준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나는 진숙이를 죽이고 너희들을 파멸시킬 거야. 수연은 민준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민준은 수연의 칼을 피하고 그녀를 제압했다. 그때 진숙이 방에서 나와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모,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나요? 당신의 욕심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진숙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숙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주는 수연을 경찰에게 넘겼다. 수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는 진숙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숙은 민준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작곡가가 되어 자신의 노래를 만들었다.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민주는 진숙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진숙의 곁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몇 년 후 진숙과 민주는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배경이 아닌 진실한 영혼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는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노래는 영원히 세상에 울려 퍼졌다.